제가 아마 우리 계신 국장님도 좀 불편하신 관계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안전행정부하고의 소방관계청을 출입기 전에 간사를 좀 맡고 있으면서 지방 데스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특별사고 때 이제 특별 취재팀장을 맡았고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에 이제 또 제가 특별 취재팀장을 맡아서 현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마 다른 분보다는 이 재난 현장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우리 정의원께서 초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저희 후배 기자들이 하는 말이죠. 아니, 선배는 왜 다른 기사를 안 쓰고 주기차게 소감을 씁니까? 또 써도 대본의 기자들이 논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굳이요? 일방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한쪽에 편향된 시각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제가 사실 기자 생활을 이제 마감하는 시즌에 왔을 때 이제 제가 데스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글을 많이 안 쓰고요. 기자들 기사를 고치는 위치에 있는데, 그 현장 기자를 마감하면서 제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사회를 보는 시각을 좀 더 눈을 뜨게 됐고요. 나름대로의 신념과 가치관이 조성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나름대로의 그런 신념과 사고를 확실히 갖도록 주문을 하고요. 그 세월호를 제가 기사를 현재까지 보면서 쓸 때마다 눈물이 나고 고치는 게 뭐냐면, 어쩌면 그 속에 있는 아이가 저희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속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해경이 아닌 소방관이 현장에서 구조를 했다면 저는 아마도 100% 다 구조했을 거라고 확신이 셉니다. 그러나 소방관도 한 50명은 순직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해경은 구하고 해경은 못 구하고 왜 소방관은 구하냐? 이 공직자의 출발의 DNA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소방공무원은 공직에 입문할 때부터 구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구조를 잘 했을까 못할까, 내가 들어가면 죽을까, 이거 고민하지 않는 집단이 소방공무원입니다. 해경은 어떻습니까? 해경은 수사기관이에요. 물론 제가 이게 원고에서 써놨지만 해경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사회현상에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요. 소방공무원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 크세요. 그러면 그 참사 현장에 왜 소방관은 없었을까요? 이게 사실 이 현대 기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간단해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이게 짠물이에요, 짠물. 짠물하고 민물.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방관이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예.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구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진도 바다에서 헬기가 뜨지 못한 이유. 일부 언론에서는 잘못했는데, 관제탑에서 뜨라고 신호를 해야 뜨는 거죠. 왜 안 그래요? 예. 관제에서 뜨라고 해야 뜨는 거지, 그런 명령도 없었고. 이게 본질적으로 해경과 소방은 틀리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취재를 더 강화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취재를 했어요. 위원장 여기 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얘기하면 면책 지원이 주어진다면서요. 사회자님 면책 되시죠? 예. 오늘 토론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면책 주시나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책임을 못 지신다네요. 지금 현재 그 소방관의 반대 논리를 펴는 그룹이 안행부, 기재부, 국회의원, 또 일부 단체장, 아마 요런 4개의 그룹이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 이전에 그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뭐 제가 코멘트를 하지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 4개의 그룹이 과연 왜 반대를 할까? 이게 궁금하시죠? 예, 제가 X파일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행부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논리도 비약해요. 기자실에서 정보조직 개편을 하면서 한 번도 정책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일 겁니다. 제가 간사니까 알죠. 한 번도 정보조직법을 개편하면서 그동안에는 소소한 법을 자꾸 하나 고쳐도 있죠. 기자실에 와서 정책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정보조직법을 개편하면서 언론에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안행부는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반대할까요? 제가 그 원고를 쓰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소방진 전체 공무원 28만 명입니다. 28만 3천 명. 소방대시 공무원 3만 원. 나누면요. 반올림에서 14%가 됩니다. 이 14%의 공무원이 조직법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안행부의 위상은 상당히 격화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시도보훈차장 지방직의 낙하산에서도 물론이다. 여러 가지 조직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 내부적으로 미약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소방방재청장 기사를 쓰는데 제복 잊은 사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사진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가서 찍어라. 찍을 수가 없답니다. 아세요? 소방방재청장이 정부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사불란 지휘체계, 제복 문화에는 제복을 입어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장 정부직이기 때문에 제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맞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안행부하고 소방방재청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소방방재청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방직 공무원이 4만 명이 되면은 경찰청장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경찰청장을 경찰도 아닌 사람이 경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두 번째, 예산 타령. 기재부가 반대를 하죠. 왜 반대하겠습니까? 예산이 있죠? 여기 이창원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은 항목조정을 통해서 큰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요. 안행부는 지방사무다. 기재부는 예산이 없다. 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무의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산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더 들지도 않아요. 납세자인 국민이 내가 저 공무원이 받는 돈이 지방빈지 국빈지 누가 관심 있겠어요? 월급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 세금 내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요. 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왜 그러냐? 둘이 미대하게 관계가 성립됐어요. 둘이 조직을 나눠먹고 그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 업무는 안행부니까 너네부터 협의해와라. 이런 겁니다. 예산이요? 그 앞에 발표한 교수님 연구 보시면 예산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시도단체장들 전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선 이후 당선자를 모두 전화 인터뷰를 했더니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옳은 소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 그런데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장 반대해야 될 시도자는 반대예요. 그런데 잘 사는 동네는 적극 찬성입니다. 빨리 국가직 해달래요. 박원순 시장 빨리 해달랍니다. 남경필 지사 해달랍니다. 잘 사는 동네는 해달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못 사는 동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소방 예산을 유용화하거나 전용해 쓴 겁니다. 이것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그 물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례로 들까요? 의전형 소방헬기를 못 타요, 이제는. 소방헬기 타려면 소방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지방사무 어린 반풀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아까 오기 전에 정청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회의원들 요즘 일 열심히 하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국회의원은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안 해놓으시면 검찰에서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작년에 이미 여야 공동으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민심을 반영한 것이에요. 안행부와 정부가 계속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원을 비롯해서 어떤 법안은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을 했어요. 어떤 법은 무려 법안이 4개가 넘어요. 작년부터 논의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통과를 못하는 거죠? 안행부가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안행부가 반대해서 우리는 못한다. 기재부가 예산이 없다더라. 정말 그럴까요?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안행부의 고위 관계자가 저와 통화를 하면서 이 정확한 어디인데요. 의원들이 아무리 법안을 제출해도 전화 한 통하면 조용해집니다. 정말 정부 관계자는 의원들을 흑살이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의원님 지역구 현안 중에서 지금 경로당 설립 시급한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하신가요? 한마디면 조용해진답니다. 정말이에요. 그만큼 의원들도 생산내기 법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나는 법안 제출하고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목을 잡는다. 그런 현상입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사무와 예산 편성 반드시 우위가 있어요. 어떤 것은 지방사무다. 어떤 것은 국가사무다.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다. 예산 편성은요, 같은 다리를 전남에 놓느냐, 전북에 놓느냐. 이것이 예산 편성의 우위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때 최측근인 이충상 보좌관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경주 마오나 리조트이 경주 양남면에서 생겼습니다. 태안의 해병대 캠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시골이에요. 소방이 열악하신 곳입니다. 이춘상 보좌관도 살릴 수 있었어요. 헬기만 빨리 떴으면. 이게 지방지국을 이용하려면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그 지역이 아닌 사람이 다 화를 입었어요. 그 동네에 아닌 사람이 가서 사고를 당해요. 아까는 정청래 했더니 천왕봉에서 똑같은 사례입니다. 소방관 국가직과 반대 가족도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의 사고의 슬픔을 나눌 것이 있다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밤에 아이들하고 영락을 봤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유명합니다. 아직도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배수를 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 수군이죠.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소방관과 닮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증오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한 현장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적 일원안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개조와 적폐 청산은 소방관 국가직의 전환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그것이 길입니다. 이상입니다.